자, 오늘은 로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마치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3이 될 때 그 제곱근을 구하세요 했을 때 새로운 기호인 루트를 쓴 것처럼 뭐야? 저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그에 대해서 한번 뜻부터 정의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단은 큰 제목은 로그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로그라고 하고 이걸 로그라고 읽어요. 이 로그에 대한 개념 중에 첫 번째 number one. 일단 로그의 정의, 뜻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는 출발점이 이거예요. 자, a가 0보다 크고 또한 a는 1이 되지 않을 때 이 두 개가 일단 전제예요. 양수, 어떠한 양수 n에 대해서 다시 전제가 요거 두 개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어가 두 개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이거 뭐죠? 이거 지수 법칙이잖아. 그지?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자, 일단 요까지 써놓고 잠깐 멈춰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써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만약에 A에다가 1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N에다가 8을 넣어볼게요. 이런 수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지. 그죠? 이런 수는 없단 말이야. 없어서 A는 일단 1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수도 없죠. 그지? 이런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A의 경우 0보다 크고 또 1이 되면 안 되는 그때 양수 n에 대해서 저것을 만족시키는 x는 오직 하나 존재하는데 이때의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을 지금 우린 지수로 표현했지만 이것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때 이건 이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밑을요. 로그를 쓰고 나서 밑에다 넣고요. 여기 있는 n을요. 그 위에다 얹어요. 이거 우리가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다 라고 읽어요. 다시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다 라고 읽는 거야. 뭐를? 이 x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때 이 큰 수 n 요 부분을 진수라고 정의하고요. 요 부분을 밑이라고 동일하게 정의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와 요거는 서로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 그게 로그의 개념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2의 x제곱이 만약에 4라고 하자. 그럼 이때 우리 x는 2예요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었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거 말고 2의 x제곱이 5예요 했을 때는 모르잖아.
근데 2보단 크겠죠? 왜냐면 이 수가 여보다는 크니까. 2보다 큰 수인 건 알겠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때 표현하는 게 로그고, 이때 로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 x를 구할 때 로그를 쓰고, 여기 지수 법칙에서의 밑이 얘 밑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숫자가 진수 자리에 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워온 다른 예시들도 한번 써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2는 세제곱근 8 이렇게와 동일하다는 걸 배웠죠. 그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었지. 8은 2의 세제곱이고, 이게 3이니까 이게 이렇게 동시에 없어지고, 그죠?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또 이거는 8이라는 애는 2의 세제곱이니까, 맞지? 따라서 8은 2의 세제곱이다. 이거와 또 동일하다라고 쓸 수 있었고,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이걸 로그로 표현해 볼 거라는 거예요. 자, 로그로 표현할 때 여기는 작은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수에 대한 식을 쓸 거라는 거야. 그럼 그때 로그로 나타내고 여기 있는 밑이 동일하게 밑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8이 진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 파란색과 파란색 다 서로 같은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고,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3은 2를 밑으로 하는 8의 로그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고 이해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의 제곱은 25다 라는 표현을 로그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자, 멈춰놓고 해볼래요? 먼저? 어떻게 하면 돼? 로그를 쓰지. 맞아? 그리고 여기 밑이 여기 밑으로 들어가죠? 오른쪽에 큰 수가 진수 자리에 오죠? 그게 바로 뭐다? 지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지금 로그로 표현한 거야.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0.01이다. 를 로그로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 지수에 대한 거를 쓰는 게 로그라고 했어요. 로그 쓰고 여기 지수 법칙에서 밑이 로그에도 밑이고 오른쪽에 큰 수가 진수 자리다. 이렇게 되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걸 보고 이걸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 이걸 보고도 이걸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에 대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뜻을 정의할 때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은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씩 따져볼 거야. 일단 우리가 두 개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로그 a의 n 이것이 정의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 그치? 첫 번째 조건은요. a가 뭐보다 크고 오케이, 0보다 크고 또 뭐가 아니어야 된다?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가 있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써볼 거야. y 왜 그럴까요? 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만약에 로그 마이너스 3의 2가 x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 이거지. 그럼 이거 우리 지수 법칙으로 나타내면요. 얘가 그대로 밑으로 가고 얘가 지수 자리에 가고 진수가 큰 수 자리에 오지. 요렇게 만족시키는 x가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이때 만족시킨 x 값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접근할 거라는 거야. a가 0이면요, 볼게요. 써볼게요. 로그의 0의 2가 만약에 x다라고 하면 이거 지수법칙으로 해보자. 여기 밑이죠. x가 x 올라가죠. 진수가 오른쪽 큰수. 0에다가 뭘 곱해서 2가 될 수는 없다. 맞지? 마지막으로 a가 1인 경우는 아까 우리가 빠르게 설명하면서 넘어가했는데 a가 1인 경우도 써보자. 로그의 1의 2제곱이 만약에 3이다. 그럼 이거 1을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없지. 따라서 모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아도 안 돼, 0이 돼도 안 돼, 1이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은 안 돼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체 조건이야. 이거는 뭐의 조건? 미체 조건. 그럼 진수의 조건이 아까 뭐였냐면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지. 이게 조건이었거든. 그럼 이것도 왜 그런가 볼 겁니다. 왜 항상 양수여야 하는가? 아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이유가 있겠지. why? 만약에 첫 번째 n이 양수가 아니라 0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또 얘를 써보자 이거지. 밑이 2고 만약에 진수 자리가 음수인데 그게 어떤 수다라고 하면 이걸 지수법칙으로 바꿔서 나타내면 요렇게 되는데 어떤 양수를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n이 0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0이면 로그의 2의 0제곱이 0이 x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수법칙으로 나타냈을 때 뭔가를 거듭 제곱했는데 0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둘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긴 한데 어쨌든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우리가 로그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밑은 조건이 이러하고 진수는 조건이 이러하다는 걸 이젠 암기를 때려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개념입니다. 로그의 성질이에요. 여기가 좀 어렵고요. 이해하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중요하니까 꼭 여러 번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좀 읽어보고 써보고 책도 보고 필기하면서도 좀 더 막 해보려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 어쨌든 수원부터는 확실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해보자. 먼저 로그의 성질이에요. 자,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표현할 때 먼저 약간 좀 복잡스럽지만 전제가 좀 필요해. 자, a가 0보다 크고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미체 성질이죠. 미체 조건. 그리고 진수를 선생님이 각각 진수 하나를 x라고 하고 각각 진수 하나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이 진수들은 모두 다 0보다 커야 되지. 이건 진수의 조건이거든. 그래서 일단 밑과 진수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놓고 그 상태에서 출발할 거야. 자, 첫 번째 로그 a의 1은 0이에요. 로그 a의 a는 1이에요. 자, 이거 조금 있다가 아니 바로 할까요? 별거 아니니까 이거 바로 할게요. 이건 왜 그러냐? 이걸 바로 그냥 지수법칙으로 해보자. a의 0이 진수 1이지. 이거 했잖아요. 앞에서 했죠. 언제 했어요? 지수법칙 할 때 했어요. 또 이것도 해보자.
a의 1제곱이 a다. 맞잖아. 그죠? 맞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설명할 게 없다. 두 번째 성질. 로그 a의 x, y 두 개 곱한 거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라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거는 각각을 좀 다르게 정의를 해봐야 돼. 무슨 소리냐면 이쪽에 있는 i를 만약에 m이라 하고 이쪽에 있는 i를 n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요 지수법칙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되죠. a의 n제곱은 y다. 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같을 때는 두 수를 곱하면요 이 지수끼리는 더하기 하는 거지. 맞아?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로그로 변환시켜보자. 로그로 바꿀 때는요 지수법칙에 있는 밑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에 있는 큰 수가 어느 자리에 와 진수 자리에 오고 지수를 밖으로 넣은 뒤에 빼는 거죠. 맞아? 근데 m하고 n이요 우리 아까 뭘로 정의했어요? 로그 ax, 로그 ay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각각의 식을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뭐가 나올까? 처음에 썼던 요 성질이 나오는 거지. 맞죠? 요렇게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제 곱은 각각의 합과 같으며 로그에서 곱은 그럼 곱 말고 반대가 뭐야? 나누기. 그러니까 x를 y로 나눈 것은 합 반대가 뭐지? 차와 같아요. a의 x 빼기 로그 a의 y. 인데 이제 이것도 당연히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지. 방금 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똑같이 요 i를 m으로 요 i를 오른쪽 i를 n으로 잡자. 그리고 지수법칙으로 바꿔서 쓸게요. 그리고 두 개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 지수끼리 뺍니다. 맞지? 근데 우리가 x 나누기 y는 y분의 x라 할 수 있어요. 이걸 다시 로그로 바꿔서 쓰면 밑은 그대로와 그 다음에 는 뒤에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밖으로 나오고 m 빼기 n이니까는 원래 거 하나씩 넣으면은 처음 게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이러한 걸 매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쓰면서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자,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로그의 a의 x의 n는 여기 있는 지수, 여기 있는 n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성질이야. 단 조건이 있습니다. n은 실수여야 돼. 허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고 이것도 왜 그런지를 봐줘야겠지.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 y 쓰고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y 쓰고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로그 a의 x를 m이라 하죠. 이 부분을 m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 식이 그러니까 요 부분 m이란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로그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제곱이 x 진수다 라고 바꿀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이 a의 m제곱이 x니까 요 식에다가 다시 n 거듭 제곱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n제곱은 a의 m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로그를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서 로그를 쓴다는 말은 밑이 그대로 밑으로 들어가야지. 맞아요. 얘가 진수 자리에 오지. 여기 지수가 는 뒤로 가죠. 근데 우리 mn에서 m이 아까 뭐였어? 요거잖아. 그죠? 저걸로 바꾸면요. 로그 a의 x의 n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곱하기니까. 이렇게 된다고 정리한 건데, 한 건데, 이걸 또 막, 이걸 다, 왜 그러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막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원리가 있구나 하고 나중에 막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일단 지수 법칙이 변환됐을 때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로그에서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뀔 수 있네. 곱하기는 더하기로 끊어낼 수 있어. 그치? 나누기는 빼기로 끊어낼 수 있네요. 이렇게를 조금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 그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이에요. 이거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밑을 변환하는 게 있대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자, 전제로 바꿀 거예요. 전제 쓸 거예요.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되지. 그리고 진수는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다 모두 조건이 동일하죠. 이때 첫 번째 로그에 a의 b라는 애는 밑이 지금 a잖아. 이거를 바꿀 수 있어. 밑을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꿀 거면 로그의 c에 자 밑이 분모 진수가 분자 자리로 가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어려워요. 그지? 어렵지. 단 C는 0보다 커야 되고요. C예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 밑이니까. 그리고 뭐가 되면 안 돼? 1 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왜 그런지 있겠지. 증명이 있긴 한데 증명이 사실 막 되게 중요하거나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냥 해보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로그에 a에 b, 그러니까 이 좌쪽에 있는 거, 좌변에 있는 거를 x라고 하자. 그 다음에 로그에 c에 a, 이 분모에 있는 거, 이거를 y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지수 법칙으로 바꿔 봅시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거 금방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b는 a의 x제곱인데 맞아? 그럼 그것은 c의 y에 만약에 x제곱을 해도 이게 a니까 이게 동일하게 ax가 되니까 이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배법칙 요렇게 될 수 있지. 됐어요? 요거 이해돼요? 요거 끊어서 멈춰놓고 좀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한 번 더 쓴 거예요. 맞아? 그리고 C의 Y가 A니까 요 C의 Y를 A 자리에 넣은 거예요. A 자리에, 요 자리에. 그리고 분배법칙 한 거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의 정의가 뭐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한 요 부분을 로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로그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돼? 밑이 밑으로 가죠? 맞아? 는하고 지수가 는 뒤로 가고 여기 수가 진수 자리에 오잖아. 맞아? 이게 되므로 그럼 우리가 x 곱하기 y는 원래 기본을 x를 뭘로 잡았냐면 얘네들로 잡았거든. 그럼 다시 바꿔서 쓸 수 있죠. 로그의 c의 b는 로그의 a의 b, 로그의 c의 a. 그지? 이렇게 바꿔서 쓰면 마지막 요 아이를 넘겨서 분모로 보낼 수 있죠. 분모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결론이 나온다. 분모로 보내면은 로그의 c의 b분, 로그의 ca분의 로그의 c의 b가 로그의 ab다. 이러한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증명을 계속 증명하라는 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억을 하면 돼요. 이제 이러한 친구를 만약에 밑이 a인데 a가 아니라 다른 걸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숫자 아무거나를 넣고 밑이 분모로 진수가 분자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걸 정리했고 마지막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로그의 a의 b는 역수로 바꿀 수 있어. 그때는 진수가 밑자리에 오고 밑이 진수 자리에 가요.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이제 증명이 있겠죠. 왜 그런지. 이거는 또 조건이 있어. 단 b는 1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왜 그런지 한번 보자요. 자, 지금 이것은 위에서 쭉 내려온 거에서 출발을 할 거야. 내려온 거에서 출발을 할 거고, 그 위에서 증명한 거에서 밑변환 공식을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y 우리가 지금 로그의 a의 b를 밑변환 공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때 바꿀 때 우리가 아무거나를 밑으로 쓰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진수로 오고 여기 있는 진수 자리가 분자로 갔지. 근데 이 밑을 그냥 b로 바꿔보자. 이래도 상관없지. 아무 수를 써도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분모는요. 로그의 b의 a인데 분자는 이거 1이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 아이가 역수가 될 때는 밑과 진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의 3의 5는 로그의 5의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에요. 아까 앞에 나온 거는 기본 성질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성질을 정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전제는 무조건 항상 일치해. 밑과 진수의 조건은 항상 일치하고 첫 번째 로그의 a의 b 곱하기는 점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괄호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곱하기 로그의 b의 a는 우리 아까 얘네 둘이 서로 역수관계 있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1이에요. 근데 단 b는 1 되면 안 돼요. b가 1이 되면은 이게 밑이 1이 되면 성립이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뭐 증명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기억을 했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당연히 1이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두 번째 로그의 하나 안 썼나? 이거 먼저 하고 할게요. 로그의 a의 안 써지네.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있을 때 a의 m, b의 n은 우리가 여기에 붙어있는 애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잖아. 그죠? 따라서 m분의 n 로그 a의 b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단 m은 1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m은 0이 되면 안 돼요. 이 분수에서 0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게 또 두 번째 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 2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좀 써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로그에 a의 m, b의 n이 있다 하자. 이것을 밑변환 공식으로 써보면 로그에 밑을 아무거나로 둘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밑을 그냥 a로 만들어서 요 밑에 있는 애가 분모, 그 다음에 진수 자리에 있는 애가 분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앞에 배운 성질에 의해서 여기 붙어있는 지수같이 생긴 애들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어. 맞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어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이었고, 그러니까 1이니까는 분모 그냥 n분의 분자에 n이 있고, 그치?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분자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억을 좀 빨리 하려면 여기 붙어있는 지수에서 생긴 애들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로 만약에 a의 b 곱하기 b의 c, c의 a 이거 다 1이겠지. 그죠? 이렇게 곱한 서로 뒤집어낸 애들은 서로 다 역수니까 다 약분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그의 로그를 먼저 쓰면 안 된다. a의 로그 ab는 b다. 이것은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바로 그냥 로그를 한번 써보자. 어떻게 로그를 쓸 거냐면 밑이 a인 로그를 써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로그의 a의 b가 또 될 거지. 좌변만, 우변 일단 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위에서 배운 성질에 의해서 여기 붙어있는 지수같이 생긴 애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아이겠지? 요 아이가 D로 붙겠죠. 근데 A의 A라는 로그는 1이니까 이것은 그냥 로그의 A의 B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처음과 끝만 볼 거예요. 처음과 끝. 이게 서로 같으니까 지금. 맞아? 처음과 끝만 보자. 그럼 저거 두 개가 서로 지금 같은 형국이니까 로그의 A 로그 A의 B가 로그의 A의 B와 같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같다는 거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랑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해서 써보면 A의 로그의 A의 B가 B구나를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희가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요만큼이 같으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이것도 A부터 써야 돼. A의 로그의 C의 B는
B의 로그의 C의 A와 같다 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게 필요한데요. 요 부분에, 왼쪽 부분에 로그의 C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는 앞에 배운 성질에 의해서 여기 지수처럼 생긴 애는 밖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었어. 곱하기 이제 앞에 원래 있었던 요 i를 쓰면 되겠죠? 그치?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곱하기니까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로그의 CA 곱하기 로그의 C의 B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합쳐서 올려 쓰면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아까 여기 얘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듯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뒤에다. 그죠? 로그 C의 B 위에 로그의 C의 A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선생님은 지금 어디를 정리한 거 왼쪽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정리해 본 거고,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니까, 맞아?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기 때문에 또 처음에 정리한 식이 요거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단 말이지. 로그의 C의 A의 로그의 C의 B 부분과 얘가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없앨 수 있죠. 같으니까요. 요만큼.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보면 첫 번째 거와 같아졌지.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뭐를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냐면 얘네 둘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네요. 언제? 여기 밑이 같을 때. 그치? 이렇게를 빠르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